오늘은 은퇴 후의 삶, 즉 제2의 청춘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시니어 맞춤 취미와 여가 생활 추천 영상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진 않으셨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딱 맞는 취미와 여가 생활을 유형별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의 기회랍니다. 최근 시니어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걸 넘어 배움의 즐거움,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부터 실내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 사회적 교류를 위한 활동, 마지막으로 디지털과 자기계발 활동까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추천드릴게요.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첫째,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야외 활동. 먼저 자연 속에서 건강과 활력을 찾는 야외 활동입니다. 실내에만 계시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자연으로 나가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활동은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혹시 파크 골프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파크 골프는 1983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98년 한국에 도입된 스포츠예요. 공원에서 나무로 된 클럽 하나로 공을 쳐 홀에 넣는 게임인데 일반 골프보다 장비와 비용 부담이 적고 거리가 짧아 시니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현재 한국에는 약 400여 개의 파크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걷기 운동 효과도 있고 동년배와 어울리며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은 은퇴 후 파크 골프를 시작해 스포츠 지도사와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는 강사와 심판으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 사례. 혹시 가까운 공원에 파크 골프장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은 등산과 둘레길 걷기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가장 꾸준히 사랑하는 취미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고 정상에 오를 때 성취감도 느껴져요. 서울 근교에는 청계산, 인왕산, 아차산처럼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산들이 많아요. 특히 청계산 매봉 코스는 약 1시간이면 오를 수 있어 가족 단위로도 좋아요. 등산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성취감을 통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G- 시니어 클럽에 가입한 한 70대 어르신은 매주 동호회와 함께 등산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산의 둘레길부터 시작해보세요.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는 재미도 있답니다. 텃밭 가꾸기와 주말 농장도 추천드려요. 직접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어 결실을 보는 과정. 정말 큰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수확하는 즐거움도 덤이죠. 예를 들어 70세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가꾸며 건강한 식재료로 가족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심 근교의 주말 농장을 분양받거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아요. 토마토나 고추를 심어보세요. 수확할 때 기쁨이 배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50플러스 시민기자 구세환님은 은퇴 후 자전거 타기를 시작해 전국 자전거 여행을 완주하고 매일 아침 한강 자전거길에서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사례. 배우자와 함께 혹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경치 좋은 자전거길을 달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세요. 한강 자전거길이나 근처 공원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꿀팁 하나. 자전거 헬멧과 보호 장비는 꼭 착용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두 번째는 실내에서 즐기는 배움과 창작의 기쁨 문화예술 활동. 다음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작하며 뇌를 자극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들입니다. 먼저 악기 연주입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악기 연주에 도전해보세요. 우쿨렐레, 하모니카, 색소폰, 기타, 피아노 등 선택의 폭이 넓어요. 특히 우쿨렐레는 배우기 쉽고 휴대하기 편해서 많은 시니어들이 좋아하세요. 악기 연주는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 복지관에서 우쿨렐레 강좌를 수강한 한 어르신은 새로운 취미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며 즐거움을 찾았다고 해요. 악기 연주 사례. 색소폰은 60대 이상에서 인기 있는 악기 중 하나고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저렴한 강좌를 통해 시작할 수 있어요. 서울 50플러스 센터에서 우쿨렐레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다음은 미술 활동입니다. 수채화, 유화연필, 드로잉, 서예, 공예 등. 이 활동들은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손을 끊임없이 움직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되고 최근 라탄 가죽 도자기 공예처럼 실용적인 생활 소품을 만드는 활동도 인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 90세의 리디 할머니는 91세에 미술을 시작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미술 활동 사례. 손수건에 수채화를 그려보거나 도자기 컵을 만들어 선물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글쓰기와 독서 모임도 추천드려요. 자서전을 쓰거나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며 삶을 정리하고 자아를 성찰해보세요. 예를 들어 55세에 글쓰기를 시작한 윤석윤님은 가족에 대한 에세이를 쓰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현재는 글쓰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사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면 지적인 즐거움과 유대감도 느낄 수 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노래교실과 합창단입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얻어요. 호흡을 통해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화음을 맞추며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죠. 성동구 시니어 합창단은 2018년 창단 이후 재능 기부와 공연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사례. 지역 복지관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면 동년배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도 생겨요. 함께해서 더 즐거운 사회적 교류 활동. 세 번째는 사회적 교류 활동입니다.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이에요. 먼저 동호회 활동입니다. 등산, 낚시, 사진, 여행, 당구, 탁구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하세요. 예를 들어 낚시 동호회에 가입한 시니어들은 함께 바다로 나가 낚시를 즐기며 새로운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낚시 동호회 사례. 사진 동호회에서는 사진을 찍으며 지역 명소를 탐방하고 작품을 공유하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의 활력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원봉사도 추천드려요.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며 보람과 성취감을 느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많은 시니어들이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은 새로운 세대와 교류하며 기쁨을 느낍니다. 반려동물이나 식물 키우기도 좋아요. 정서적 교감을 통해 우울감을 줄이고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니어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느리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사례. 강아지와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며 동네 이웃들과 인사 나누는 것도 즐거울 거예요.
네 번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 디지털 자기계발 활동. 마지막으로 디지털과 자기계발 활동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실천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스마트한 시니어들을 위한 활동이에요. 먼저 스마트폰과 컴퓨터 배우기입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자녀, 손주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세상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70대 할머니는 유튜브의 5분 클래스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손주와 화상통화를 하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 사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자격증 취득도 추천드려요.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캘리그라피 지도사 등 은퇴 후 제2의 직업이나 소소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0대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김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커피를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사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동네 어르신들을 도울 기회도 생길 거예요. 외국어 공부도 잊지 마세요.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고 뇌활동을 자극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외국어 공부 사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행 가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을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마무리와 꿀팁. 자, 이제 여러분께 딱 맞는 취미를 찾으셨나요? 취미를 선택할 때 과거에 해보고 싶었지만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일, 혹은 주변에서 잘한다고 칭찬받았던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또한 지역의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50플러스 센터에서 운영하는 저렴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 50플러스 센터에서는 무료 강좌가 많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제2의 청춘을 꽃피우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용기 내서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취미 생활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